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2차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공부할 검암중학교 수학교사 전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를 많이 키웠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실질적으로 1학기 때 배웠던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늘 1차 방정식을 복습하지만 2학년 때 배우게 될 1차 부등식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었던 1차 방정식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1차 방정식의 풀이와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비교 대조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학기 내용 중에. 특히 1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1차 방정식의 수학적 정의를 살펴보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의 풀이도 부등식의 성질을 살펴보고 1차 부등식의 정의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건데 특히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동시에 풀을 거예요. 동시에 풀면서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을 함께 살펴보고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해를 동시에 풀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서 이 둘을 같은 연계선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등식의 성질부터 살펴볼게요. 등식의 성질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1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등식의 성질은 교과서에서 4가지로 대부분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쵸? 두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해서 A와 B가 서로 같다면 이 등식에서 같은 수 C를 더해주거나 C를 빼줘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자식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등식의 성질 1번과 2번을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이항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항의 개념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한다는 거죠. 특히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항된다는 것들을 등식의 성질의 1번과 2번에 연관시켜서 설명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쵸? 그래서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A와 B가 서로 같으면 AC는 BC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을 영이하는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해서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분수로 나용하면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등식을 같은 수 C로 나눈다고 했을 때 C분의 A는 C분의 B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이 등식의 성질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성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 부등식인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A가 B보다 작으면 양변에 C를 더하거나 C를 빼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는 역시 등식의 성질의 1번과 2번과 거의 흡사하죠. 그쵸? 그리고 요것도 역시 부등식의 성질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요 성질을 가지고 부등식에서도 이 항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성질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해서 A가 B보다 작고 C가 양수이면 AC는 BC보다 작고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작다. 여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양수일 때,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런데 부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세 번째예요. 얘는 등식의 성질과도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 C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인 걸 나타내는 거죠. C가. 그러면 양변을 C를 곱하거나 C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등식의 성질만 등식의 성질과 비교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특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함은 등식에서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할 때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2x 플러스 3y는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7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묻는 거야. 아, 이거 선생님이 얘를 잘못 들었네요. 3y가 아니라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상수항 없앨게요. 이렇게 됐을 때. 겉으로 봤을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우변에 있는 2x가 좌변으로 이항으로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x 되면서 x에 대한 1차 항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아마 교과서에서 분명히 강조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정리하여서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아니고 1차 부등식의 정의도 똑같아요.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정리하였을 때 좌변이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또는 1차식이 0보다 작다 또는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꼴이 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x에 대한 1차식으로 생각한다면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 중요한 건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이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꼴이 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정리한 후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은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이에요. 자, 1차 방정식부터 볼게요. 4x 플러스 3은 2x-7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이에요. 아, 선생님 저는 얘가 1차 방정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원래 4x 플러스 3 근데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되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7은 우변이 이제 0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은 문자와 그 문자의 차수까지 같은 게 동류항이에요. 따라서 x에 대한 1차항, x에 대한 1차항, 상수항, 상수항. 상수항은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4x-2x 플러스 3 플러스 7은 0. 요거 동류항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했어요.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문자 붙여주니까 얘는 4-2의 x.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뭐야? 상수항 계산하면 그렇죠. 플러스 10 되겠죠. 얘는 0이에요. 그럼 4 빼기 2는 얼마예요? 그쵸. 2가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10은 0인 거야.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였더니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인 거예요. 1차 방정식인 거 한번 복습하느라고 해봤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뭘 할 거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 이게 너무 얇아서
조금만 두껍게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얘를 참이대기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x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x가 어떤 수로 나오는 거예요. 수로. 그러려면 등호를 기준으로 x에 대한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좌변은 x에 대한 1차항, 우변은 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x에 대한 1차항,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1차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좌변에 있었던 4x, 우변에 있는 2x를 이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x는 원래 우변에 있었던 상수항 마이너스 7, 좌변에 있는 상수항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하시면 돼요. 동류항끼리 모아놨으니까. 4x 빼기 2x는 둘 다 x에 대한 1차항이에요. 문자는 x고 x의 차수가 1차니까. 그럼 4 빼기 개수끼리 먼저 계산해 주니까 4 빼기 2 계산하면 2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계산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10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x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2로 양변을 나눠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눈 다음은 x는 뭐라고 쓰는 거야? 그렇죠. 2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0은 약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하냐? 부등호를 기준으로 x에 대한 1차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방정식은 x는 얼마인지 수를 구하는 거라면 부등식은 그렇지 x가 어떤 범위, 수를 만족하는 그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 따라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x에 대한 1차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 얘랑 숫자까지 똑같잖아요. 원래 좌변에 있었던 x에 대한 1차항 4x,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1차항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그렇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원래 상수항, 우변에 있었던 상수항 마이너스 7, 좌변에 있는 상수항 플러스 3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온 거예요. 이항의 개념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성질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난 후에 이항한 후에 동류항을 계산하시면 4x 빼기 2x 얼마예요? 그렇죠. 2x 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되죠?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그쵸? 이 상태에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2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런데 2로 나눴죠. 같은 양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0은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줘야 되니까 얼마 돼?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게 지금 1차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1차 방정식은 이 1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1차 부등식은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이항을 하고요. 그쵸? 동류항 계산해주고 다시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을 나눠주면서 x의 값을 구했어요. 근데 1차 부등식에 해도 똑같이 이항을 했죠.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동류항 계산했죠.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단 주의할 것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부등식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런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이 주어진 후에 반드시 나오는 게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학년은 다르지만 똑같이 주어져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제일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로 앞에 있는 2를 가로 안에 있는 각각의 항에 곱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가로를 풀어서 얘를 분배법칙이라고도 하죠. 가로를 풀어봅시다.
가로 앞에 있는 1을 가로 안에 있는 각각의 항에 곱해주면 2 곱하기 x니까 그렇죠. 2x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 되고 우변은 괄호 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의 수준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얘랑. 숫자만 달라진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었어? 제일 먼저 x에 대한 1차 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2항했죠? 2항한 후에 동류항 계산하고 동류항 계산한 후에는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죠. 얘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괄호를 풀어주고 났더니 앞에서 풀었던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의 꼴과 똑같아졌어요. 따라서 x에 대한 1차 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 원래 좌변에 있었던 x에 대한 1차 항 2x,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 이항하니까 그렇죠. 플러스 x 되고요. 우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그렇죠. 플러스 10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 2x 더하기 x죠. x 앞에는 숫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x 앞에는 개수 1이 있는 거예요. 1. 개수가 1일 때는 쓰지 않고 그냥 썼잖아요. 그쵸? 하지만 동류항 계산할 때는 2 플러스 1에 x라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상수항부터 먼저 계산하면 우변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은 그렇죠. 8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1은 3x가 8이란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x 앞에는 개수 3으로 양변 나누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약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주어진 1차 방정식, 괄호가 있는 이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괄호를 풀어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부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에 가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실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얘를 가로 안에 있는 x와 플러스에 각각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6-7x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되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대한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야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좌변에 있었던 x에 대한 1차 항 마이너스 7x 그대로 써주고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1차 항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그대로 바뀌니까 플러스 x 되고 우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5, 좌변에 있는 상수항 6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그렇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항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동류항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x예요. x 앞에 개수가 얼마 있다? 1이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7 플러스 1x. 그 다음에 우변의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7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x 되고 얘 그대로. 지금까지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우리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 써주고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양변은 같은 음수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분모도 마이너스 6, 분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1은 그렇죠? 6분의 11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6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같은 음수로 마이너스 6으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까지도 풀었습니다. 그럼 또 교과서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개수가 정수가 아닌 소수 또는 분수인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도 개수가 정수가 아닌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풀어보는 문제를 함께 해볼게요. 방정식은 보시면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은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개수가 소수인 걸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요 1차 방정식 문제에서처럼 개수가 소수인 이 1차 방정식을 정수 개수로 바꿔주는, 개수가 정수인 걸로 바꿔주면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얼마 곱하면 충분해요? 그쵸, 10을 곱하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양변에 10을 곱한다고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7x 빼기 1 전체에도 10을 곱해야 되고요. 우변에 있는 1.5 빼기 0.3x의 전체에도 10을 곱해야 돼요. 그래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 우리가 지금 방금 풀고 왔죠? 괄호를 풀어주는 거야.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러니까 얘도 역시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괄호 안에 있는 0.7x와 마이너스 1에 각각 10을 곱해주면 7x 마이너스 10. 그리고 우변도 역시 10을 괄호 안에 있는 항의 1.5와 마이너스 0.3x에 각각 곱해주면 15 마이너스 3x 되고 등호가 그대로 성립하겠죠.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인 거죠. 이 이유는 여러분께 한번 숙제로 내드리려고요.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은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이었었죠. 얘도 역시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도 부등식의 성질을 적당히 사용해서 개수가 정수인 1차 부등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개수가 정수인 1차 부등식으로 바꿔주려면 그렇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등식의 분모는 2와 3이죠. 그러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이죠. 6을 양변에 곱하시면 어떻게 돼? 우변에 있는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5에도 6을 곱해주고 좌변에 있는 우변에는 항이 하나니까 3분의 4 x에도 얼마 곱해요? 6을 곱해줘요. 근데 양변에 같은 양수 6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괄호를 풀어줘야죠. 괄호를 풀기 위해서 좌변은 괄호 앞에 있는 6을 괄호 안에 있는 2분의 1 x와 3분의 5에 각각 곱해주면 3x 되고 얘 약분해서 곱해주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우변은 얘 약분해서 계산해주니까 8x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럼 이 수준의 문제들은 앞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수준이 된 거지, 문제가. 그럼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이어서 문제 해결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3차시 역사 속 수학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요 문제 확인하고 역사 속 수학 이야기 설명하도록 할게요. 특히 역사 속 수학 이야기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미션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각각의 학년에 맞춰서 자신이 갖고 있는 교과서를 찾으셔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 간단한 1차 방정식 2문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 2문제,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1차 방정식 각각 2문제씩 해서 총 8문제의 1차 방정식을 교과서의 문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미션 수행하실 때 2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교과서에서 1차 부등식을 찾으셔서 간단한 1차 부등식 2문제,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 2문제,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1차 부등식을 각각 2문제씩 총 8문제의 1차 부등식을 풀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수행 꼭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